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국민의힘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이게 오늘 오후 기사입니다. 이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박홍근이는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안 발의할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것이란 상식적 기대가 있던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박홍근의 말은 이렇습니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은 반성은커녕 인정하지도 않겠다. 지금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 재판이 빠르면 한 2년은 걸리겠죠. 보통 재판이 한 2, 3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년 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저걸 어떻게 믿어요? 법안 발의할 때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가령 법안 안에다가 1심 선고나면 바로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법안 지금 국회에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막 바꾸고 개선한다고 하면서 계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게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다. 형이 정해진다. 이러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입법, 행정, 사법 거의 다 지금 언론까지 거의 다 장악이 되는 것 같은데 바람 불기 전에 다 누워버리는데 그래서 이 법안이 이거 심상찮다 이거. 심상찮다. 이렇게 되면 이거 가는 거다 이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2, 3년 된다고 봤을 때 다음 총선 전에는 정당이 해산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일단 파면은 됐어요. 벌써 헌재에서 파면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 전에 당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야? 풍비박산. 완전히 해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영풍TV에서 며칠 전부터 하루에 1000명씩 국민의힘에 가입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정당을 근본적으로 개혁시키려면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평당원들이 들어가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표를. 그래야 이 당이 변하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요번에 원내대표 뽑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들이 80% 투표하고요. 나머지 20%를 권리당원이라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책임당원들이 온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뽑는 거는 자기들 배지들끼리 그냥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당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배지들이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배지들이 당원들 눈치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시는 지역구에 배지들이 여러분 눈치 뭡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원들 전체는 안 되겠지만 당원들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배지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구를 때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 당원 가입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협위원회 전화도 안 받음.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전화 하나 바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전화하면은 콜센터 직원이 받잖아요. 기업들은 돈을 버는 조직은 고객 관리를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당 조직은 고객이 유권자인데 고객 관리를 너무 게을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지 달면 무슨 그 대감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주르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 좌파 진영을 비판할 때 아주 개딸 저거 문제다, 개딸 저거 문제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민주당 배지들은 개딸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걸리는 순간, 개딸들한테 걸리는 순간 집중 십자포화 맞기 때문에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진영에 개딸 같은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애국 국민들이 와서 그렇게 당 게시판 사건 빨리 진상조사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문에 붙여버리잖아요. 한동훈 불문에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너희들은 그냥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당이 이 지경까지 왔다.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당 조직은 정당이 아니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손님한테 진짜 손님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고객관리 서비스 합니다. 근데 정당 조직은 고객관리 합니까? 오로지 그 고객관리를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럼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당원들 눈치 안 보고 위에 어디 줄 타가지고 공천이나 받을 수 있으면 당원들 고객관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러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 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국민의 짐이라고 하던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개진이 안 되는 구조, 이런 정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입해야 돼요. 지금 탈퇴를 왜 합니까? 일단 들어가서 해결해야지. 링 위에 올라가서 해결해야지. 링 밖에 나가면 링 위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탈퇴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고립됩니다. 대한민국 좌익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대한민국 우익들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혼자 고립되고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탈퇴하는 게 저 정답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당이 어떤 식으로 혁신이 되어서 새로운 당으로 변모할 수는 있겠죠. 그때 또 더 힘을 받을 수 있죠. 왜? 투표권이 있으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여러분이 당원 가입을 하면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박홍근이는 이러고 있는데, 참 이 기사를 보면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특검 뒤에 국민의힘 해산 절차 들어간다. 각자 도생 준비를 하라.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3대 특검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이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어요. 5개월. 제가 봤을 때는 5개월 더 걸릴 겁니다. 그럼 한 6개월. 그럼 언제냐? 2025년 연말, 2026년 연시, 연말 연시에 좀 되어야 특검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대 특검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이 올 연말까지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 광풍이 불 거다 이 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올해 연말 내년 연시에 정당법 개정할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 여기에 정당법 개정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홍 전 시장 말을 일단 들어봅시다. 내가 하는 말이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여기 딱 나오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법무부가 소속 정당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자꾸 위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배지들도 위축시키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에게도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에서 내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또 뭐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오후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서정욱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과 신당 만드는 것 같다. 본인은 서울시장하고 내년에 이준석은 경기지사 꿈이 있다고 한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여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는 그거예요. 최측근 참모들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측근 참모들이겠죠.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어질 당이고 한동훈이하고는 못 가니까 이준석하고 내년에 신당을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킨다. 본인은 서울시장하고 이준석 의원은 경기도지사 한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자. 보수를 세 판 짜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홍준표와 신당 창당 경기도지사 출마 검토한 법 없다.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아니 땡굴뚝에 연결할까 수상한데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홍준표 이준석과 신당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시장 나가고 이준석은 경기지사가 목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밑에서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묘하게 돌아가요. 자, 그런데 또 묘하게 돌아가는 게 또 이게 있습니다. 명태균이 지금 3대 특검이고 발효되잖아요. 특검을 앞두고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서 독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너 지난 총선에서 경선 과정 떳떳하냐? 자, 특검 때 이번 3대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명, 30명 다 때려 나와 줄까? 말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을 향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4.10 총선 당시에 당내 경선에서 후보 선출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당무감사부터 받아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하.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로 띄워주고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그 총선 예비후보로 뛰면서 여론조사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그러면 이제 한 10여 명 지원을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관위에서 뭐 어떤 지역구는 2명, 어떤 지역구는 3명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공정하게 진행됐냐 여론조사가. 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럼 공정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이 당사자들한테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네요. 당무감사부터 받아라. 또 홍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은퇴한 줄 알고 이번에 특검을 해도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준석하고 뭐 신당 창당을 한다는 둥 정계 은퇴한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한다고 한다. 명 씨는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을 시행했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